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어제는 가평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 구성으로 이제 살펴보는 2024년도 병자월 12월 달의 운세를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면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는 이제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철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저도 뭐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몇십 년 뭐 했다고 했지만 하면은 처음에 철학원을 차려서 사주 명조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룡사를 뭐 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볼 때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돈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뭐 법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를 오로지 뭐 육친에 한해서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학이라는 거를 첨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사주를 그것만 육친만 갖고도 해서 잘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뭐 이제 막 그 개업을 하신 분들 입장 속에서 보면 인간사가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사주에서만 그걸 찾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기미나 뭐 육효나 아니면 뭐 일종의 거기다 타로 또 이제 첨부가 되겠죠. 구성이나 뭐 그런 점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진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방향이 안 좋고 무슨 띠가 안 좋고 어느 띠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내년은 어떻고 그런 건 뭐 일진법이나 내정법이나 구성이나 뭐 기문이나 기문 시가기문이나 육효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가 어디고 어디 살고 무슨 띠고 예를 들어서 오늘 왔는데 이 문제가 누구 문제고 조상 문제냐 아니면 친인척 문제냐 왜 생겼냐 이런 거를 따져볼 때는 그런 점학을 사실은 습득을 해서 참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 철학관을 차리셨죠? 또 한 분이 또 차리셨어요. 지금 주변에 한 두세 분이 차리셨는데 똑같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답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으로 보는 거하고 일간으로 보는 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등분을 해서 얘기한 것이 구성이고 일간이라는 거는 그 사주 일간 대비하는 건데 이게 통념적으로 이게 맞냐고 따지면 이제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많이 참고가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가끔 내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일간별 사주 운세를 이제 통변을 해 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수업을 했지만 병자달은 화개달입니다. 화개살 달이기 때문에 2024년 화개살 달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가 주제가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마찰 문제 이런 문제로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중궁에 사가 왔기 때문에 거래 이런 부분이 힘들 겁니다. 답답합니다. 충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4.3이 떨어지면 새로운 유행성 감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5가 떨어지면 서방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성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각 그 본명성별로 통변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간별 대비 2024년도 마지막 달 병자달 일간별 운세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목일갑니다. 그럼 그게 간목인 병화가 오면 식신인가 상관인가 이게 오는 상황이고, 식신의 정인인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이 조금 식신이라고 하는 건 조금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순조롭게 미루었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면허나 자격증, 이익,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로운 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 미루었던 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병자 달 자체가 화개성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 반복적인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목화상관이라는 이제 식상관이 어쩌고 온 건데, 이러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주변 마찰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성도 가능하죠. 새로운 일에 을목이 뭘 봤습니까? 태양을 봤으니까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날아가고 싶다. 새해는 태양을 보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도모해서 멀리 이동하고 싶다. 역마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입니다. 그럼 병화를 봤으니까 지금 물상으로는 태양이 둘이 뜨면 뭐라 그랬죠? 너무 밝아서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견이기 때문에 경쟁작 때문에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서 실수할 수 있고, 이익 추구나 재물의 이해 득실을 추구함에 있어서 간혹 손재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견이 오면 가정사를 지켜라, 약간의 이별이나 변동이 온다, 이렇게도 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입니다. 정화는 겁재입니다. 아랫사람을 통솔을 할 수 있다,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병정화가 떴을 때는 정화가 병화가 오면, 이게 겨울이면 누가 이득이냐, 정화가 이득이긴 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게 우선이니까. 근데 병정화가 뜨면 누가 이기냐? 병화가 좀 이길 수는 있겠죠. 더 밝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가 자월이니까 어떤 중책을 맡을 수 있거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책임도 맡을 수 있다. 왜? 내 세상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단 이때 어려움은 있으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입니다. 무토 뭐가 되죠? 편인이 됩니다. 편인. 그러면 편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년에 을목이 오면, 정화가 을목이 오면 편인이 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진로 변경, 일의 변경,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라, 막힌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편인이 오면 스트레스, 우울, 갈등 요소가 발생하고 생활의 어떤 시달림, 사기성 문제를 조심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무리수를 두지 마라. 왜? 무리수를 두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토입니다. 기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인, 편재가 되면, 정인인가? 편재. 이익 분배가 됩니다. 문서, 돈이니까 이익 분배, 문서, 이익. 현실의 현금화를 도모할 수 있다. 약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이거를 해주시면
좋아지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렇게 한 것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나 봐요. 이게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을 해주시면 좋고,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저도 좋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이거 해주시면 좋고, 제가 오늘 개인 지도를 하나 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라 그래요? 밴드 있어요. 밴드를 설치해 가지고 원래는 그 카카오톡으로 했었는데 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화면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면 언젠가 제가 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열어놓고 여러 사람을 놓고서 한번 제가 수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질문을 받아가면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건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뭐 틀려도 괜찮고 뭐 맞아도 괜찮고 이익 분기선에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어제도 제가 수업에 얘기를 했지만 공부라는 건 할 수 있을 때 해라. 시기를 놓치고 나서 필요할 때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도 언제 철학관을 딱 차린다. 차리고 보니까 사주 명점을 갖고 풀어질 수 있냐라고 따지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구성만 하라고 하기는 좀 내 욕심인 거고, 어떤 점막 이런 거를 철학관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 드린다고 하면 준비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유김을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유김이 너무 공부가 좀 광범위하고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데 유김이 의외로 좀 어떤 맛이 있어요. 풀어놓은 걸 풀으시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육효도 괜찮고, 육효도 괜찮아요. 가장 쉬운 게 구성이죠. 구성은 뭐 9개의 숫자만 외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만 하면 그날 일진 뭐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토 했죠. 정인편제니까 이익 분계 문서이익 현실 현금의 현실화 이런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경금이 오면 경금일주에 병화가 오면 평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평관은 질병 유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관제구설 평관은 어쨌든 스트레스예요. 약간 스트레스가 온다. 손재수도 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됩니다. 금생수 상관까지 오기 때문에 투기성 조심하자. 그냥 이때는 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금입니다. 신금은 정관입니다. 정관이면 이권 개입. 정관이면 이권 개입, 국가 대상 사업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떤 조직체와 거래를 하고 일을 추구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관에 이익이 오는 거니까 정관에 그렇죠. 정관성이 오니까 남편에 대해서 약간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깊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반기니까 뭐 한 20일까지 15일 보니까 한 20일까지 12월 초부터 20일까지는 15일까지 1일부터 15일까지는 뭐 정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후반기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자수, 그게 뭐죠? 식신인가 상관인가 그걸 보고 따져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임수면 수과 편제입니다. 큰 돈입니다. 돈이죠. 주변 인물에 대해서 선심썰어야지 돈을 좀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임수일관들은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세요. 헌금도 좀 하시고, 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돈이 유동성이 생깁니다. 손재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주변 인물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좀 하세요. 무리한 투자나 투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간에 이제 감기가 많이 유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제입니다. 마음을 넓게 쓰고 돈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주변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돈 나갈 때가 되면 뭐 여지없이 나가거나 문제가 생겨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물건을 사라, 미뤘던 거 있으면 이참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간별 어떤 12월의 운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뭐 재미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가평에서 찍은 것도 아마 올라올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 제가 지금 찍은 것도 보시고, 12월을 마지막을 보내는 달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